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피해 면적으로 보나 사상자로 보나 역대 최악의 산불입니다. 오늘이 분수령입니다. 학수고대했던 비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습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오늘 주부를 잡아야 하는데요. 경북에서 시작된 불이 강원을 위협하고 전북, 경남에서도 산불이 나는 상황. 여기서 막을지 전국으로 확산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행히 경북 의성에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배우미 기자, 간절한 비인데요.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네, 1시간 전쯤부터 이곳 의성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다소 굵어진 듯 했는데요.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당초 오늘 오후부터 경북 북동부 지역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보됐었습니다. 이 비가 산불 진화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가 관심입니다. 산림당국은 일단 이번 비가 산불 진화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의 양이 충분치 않아 산불 진화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산불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반면 5mm의 적은 비라도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추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등 기대감도 있습니다.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의성 등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영향구역은 3만 2천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영덕에서 산불 진화 요원이 숨지면서 경북 산불로 숨진 사람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진화는 난항입니다. 짙은 연무로 인해 헬기 투입도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변수는 오후 들어 강해지고 있는 바람입니다. 초속 5에서 10m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바람이 예보돼 산불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풍과 남서풍 영향을 받는다면 동해안을 따라 원전단지와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울진 등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륙 의성 산불이 괴물 같은 속도로 바다인 영덕까지 번질 거라고는 산림청도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산불이 또 동해안을 타고 강원 삼척으로 북상할까 봐 비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강원 삼척 고포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도로를 경계로 왼쪽은 강원 삼척, 오른쪽은 경북 울진입니다. 산불이 확산한 영덕과는 9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후 들어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산불이 울진 경계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경북 영덕군 진화율은 5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울진군 경계 14km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불이 울진군까지 번진다면 바로 인접한 강원 삼척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불과 하루 만에 직선거리로 78km 떨어진 영덕까지 도달했습니다. 초속 27m 강풍을 타고 51km를 이동한 건데 시간당 8.2km라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이동한 겁니다. 시간당 5.2km에 달했던 2019년 속초 고성 산불 때보다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설명입니다.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골짜기에서 산 꼭대기로 부는 골바람까지 더해져 사방으로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불씨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불씨가 이제 멀리까지 이동돼가지고 불씨가 떨어지는 쪽에 또 불이 발생을 하죠. 강원도는 오늘부터 산불에 대응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삼척시는 전 공무원의 절반을 산불 감시에 투입해 산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과 삼척의 경계 고포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지리산이 뚫렸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불이 국립공원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워낙 산세가 험해서 진화가 어려운데요. 지리산과 인접한 전라도 지역도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지리산과 인근 곳곳에선 하루 종일 희뿌연 연기와 불길이 계속됐습니다. 경남 산천 산불은 일주일째 확산되면서 어제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까지 넘었습니다. 지리산 안쪽으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후 기준 지리산 임야 80헥타르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험한 산세에 30cm가량 쌓인 낙엽, 안개와 연기도 지리산 산불 진화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총동원하면 끌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개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한 상황이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산불에 지리산 인근 마을 주민들은 대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망간다니까 지금. 피신 가야 돼, 피신. 지리산 초입 관광단지에도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상가와 집들은 텅텅 비었습니다. 지리산과 인접한 전북 남원, 전남굴에도 비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어제 날짜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중이고요. 주민 대피나 요양 대피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경남 산청에는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면서 불길이 잦아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전북 무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이 대구 달성군에서도 산불이 났다가 12시간 만에 진화됐는데요. 경북뿐 아니라 전국이 크고 작은 산불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산 중턱이 온통 하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연기 사이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마을 바로 옆 야산까지 불이 번져 소방 차량도 출동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전북 무주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민가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인근 마을 4곳에 대피령이 내려지며 주민 200여 명이 면사무소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지금 예관으로 대피했다가 아침에 이 하우스 지금 물뿌리로 왔고 밤 되면은 지금 해관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많이 놀랬죠. 자다 일어나서 바로 해관으로 대피하고 그랬어요. 오늘 오전 산불 대응 2단계로 상향됐습니다. 피해 면적은 30헥타르가 넘었고 이재민도 80여 명에 달합니다. 오후 들어 진화율 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보됐던 비도 내리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 달성군에서도 어제 오후 7시 30분 산불이나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한박산 정상 부근에서 시작된 불은 밤샘 진화에 나서 12시간 만인 오늘 오전 8시쯤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경북 안동은 돌풍을 타고 시내 쪽으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내 도로가 연기에 가득 차 앞이 잘 안 보이고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지도를 펴고 방어선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잔불을 완전히 태우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죠? 대피령에도 일부 주민들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다가오는 산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와도 꿀 생각도 못하고 그냥 타는 것만 보고 있고 걱정 말씀 잠도 못 자고 다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다 집 다 탈까 봐. 오늘 낮 의성에서 번진 산불은 안동시청이 있는 시내 쪽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동시내 주변 3곳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시내를 향해 확산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안동 시민 5천여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무섭죠. 안동을 둘러싸고 이게 지금 거의 산불이 난 거잖아요. 일단은 회색빛이고 이 연기가 집까지 이렇게 막 다 들어올 정도로. 안동 시내 인근 곳곳에는 희뿌연 연기로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안동역까지 직선 거리로 10km가량 떨어진 곳인데요. 산불이 확산하면서 골짜기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진화 헬기와 지상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안동 산불 진화율은 63%에 그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엿새째 이어지던 울산이 울주군 산불은 큰 고비는 넘긴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바람이 불면서 인근 부산 기장군으로 번질까 또 초긴장입니다. 기장군 주변 사찰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주변 대나무를 잘라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도 헬기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산에서 피어나던 연기들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오전 한때 울산에 0.5mm 정도의 이슬비가 내리면서 확산 속도도 늦춰졌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81%지만 울산시는 주불이 사실상 진화되며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안으로 목격하고 상황을 파악한 결과로는 이제 이 시간 버릇 정도 되면은 주불은 100%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2일 농막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 엿새만으로
피해 면적은 886헥타르에 달합니다. 산림당국이 공식 확인하지 않은 만큼 안심하긴 이르지만 일단은 큰 고비는 넘겼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오후 들어 강해진 바람이 변수입니다. 여전히 산 정상 부근에서 연기가 관측되는 만큼 뒷불 감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부산 기장군은 한때 불길이 700m까지 접근하자 사찰 부근 대나무 밭을 벌목하고 유물을 옮기는 등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지금도 자체 진화대와 산불 감시대가 일대를 돌며 감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은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5mm 내외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가 실제로 내리면 잔불 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불길은 천년 고찰 같은 문화유산도 가리지 않고 뻗치고 있습니다. 화마에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방염포를 두르고 100년 고목마저 베어내야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국립공원 조항산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치솟습니다. 조항산 인근 음식점과 상가들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조항산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대전사도 산불 위협의 비상입니다. 산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 1200도까지 버틸 수 있는 방염포를 두르고 있습니다. 목조 건축물인 보물보광전을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전사에 있던 석가열의 3존불 등을 긴급 이송했습니다. 화마가 쌓여져가지고 그 화탕지옥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는 안 해야 되겠습니까? 산불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만유정은 기적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미터까지 불길이 덮쳤지만 미리 방염포로 둘러싸 주변만 검게 그을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도산서원 주변은 벌목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불 방어선 구축을 위해 10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소나무 단풍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도 6.25 전쟁 때도 화마를 다 피해서 잘 견뎌왔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나무들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도산서원에 있던 퇴계 이황 유품과 서책 등은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옮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산불은 한때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2.5km 앞까지 닥쳤습니다. 계속해서 오세정 기자입니다. 안동 대표 유적지 병산서원,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인근 약 2.5km 떨어진 지점에서 열이 감지되자 살수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에 390톤 정도의 물을 소요하고 있는 상태고 만우대 앞에 강이 있어서 흡수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차로 4km 거리에 있는 안동 하회마을도 바람 방향도 북서풍으로 바뀌고 바람 세기도 약해졌지만 안심하기 이릅니다. 이곳 하회마을엔 소방당국이 수시로 물을 뿌리며 혹시 모를 산불 확산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 측은 병산서원과 하회마을 쪽에 살수차와 소방차량 등 30여 대와 대원 120명을 배치해둔 상태입니다. 마을 주민 90% 이상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지만 남아있는 일부 주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되죠. 우울증 올 것 같아 지금. 정말 역대급이네요. 제가 60 지금 둘인데 여기가 고향인데 이런 산불은 진짜 처음이에요. 안동 일대에 비 예보는 있었지만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병산서원과 하회마을 쪽으로 오지 않도록 불길을 잡겠다고 밝혔지만 진화는 더딘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길게는 일주일째 이어진 역대 최악의 산불은 서울 면적의 60%가 넘는 우리 산림을 앗아갔습니다. 이 소식은 장호림 기자가 전합니다. 통행이 제한된 서산 영덕 고속도로입니다. 청송 휴게소로 들어가자 잿더미가 된 건물이 보입니다. 주유소까지 불이 번지는 건 막았지만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불탄 자동차 너머로 지붕 석가래만 남은 고택이 보입니다. 화마가 핥히고 가 교회 첨탑만 남은 한 마을도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주민 대부분이 대피해 유령 마을처럼 텅 비어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1km 떨어진 야산엔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연고가 가룩했다가 이 동네가 안 비딱하니까요. 전에 연하고 처음 봤지요. 뭐가 내 혼자 있으니까는 뭐 왜 할 수가 없어 걱정이 돼가지고 저 불만 저게 연구나는 거면 내다 보고 비도 좀 온다지만 뭐 옷걸지다 하고. 낮에 불길이 좀 잡혀도 헬기가 못 뜨는 밤에 계곡풍을 타고 산불이 번지는 게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나사 위성 사진에도 포착됐고 우리 천리안 위성에선 연기가 대한해협 건너 일본까지 가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을 비롯해 울산 울주와 경남 산청 등 전국 동시다발 산불 피해 면적만 3만 6천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어선 역대 최악의 기록으로 서울 면적의 60%가 넘게 불에 탄 겁니다. 이 순간에도 산불은 잡히지 않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시시각각 덮쳐오는 산불의 공포는 채널A에 제보해주신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제 경북 영덕 방향으로 퇴근하던 30대 남성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눈 앞에 보이는 건 어둠, 그리고 양옆으로 언제라도 번져올 것만 같은 불길 뿐입니다. 공포감을 넘어서 좀 약간 불지옥 같은 진짜 생지옥을 경험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집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불길이 잦아들기는커녕 불바다를 방불케 합니다. 무조건 직진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나가야 된다 생각해서 SNS에 올라온 또 다른 영상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시뻘건 광경뿐입니다. 결국 불길을 피해 차 머리를 돌렸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한 도로입니다. 이어서 북의성 톨게이트입니다. 연기로 뒤덮인 도로를 지나자 화마가 뒤덮은 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는 듯합니다. 재로 추정되는 파편이 튀고 도로 오른쪽에도 불길이 번졌습니다. 마치 불구덩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차량은 속도를 올려 겨우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같은 날 경북 안동의 한 골프장. 불길이 다가오자 손님들은 긴급 대피했고 주차장에 남겨졌던 차량들은 폭격을 맞은 듯 불타버렸습니다. 경북 청송 금곡리. 하늘 사방이 온통 붉습니다. 붉은 산불이 짙게 깔린 어둠을 덮어버린 겁니다. 시뻘건 붉은 화마띠가 산 능선을 빼곡히 채웠고 산불을 퍼뜨리는 바람 소리가 매섭습니다. 청송의 유명 관광지 달기 약수탕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문제는 꺼도 불씨가 되살아난다는 점입니다. 불이 잘 붙고 오래 타는 소나무의 송진이 땔감 역할을 했습니다.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봉정사 인근에서 벌목 작업이 한창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 숲을 없애는 겁니다. 불길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찰 뒤편 소나무를 모두 베어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지역은 전국에서 침엽수인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소나무 송지는 테라핀 같은 인화 물질이 들어있고 화렵수보다 발화점이 낮아 더 오래 탑니다. 솔방울도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불이 붙은 상태로 멀리 날아갑니다.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불이 나면은 산불 확산이 굉장히 되거든요. 바짝 말라버린 낙엽도 산불 확산의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수분량이 10%, 30%인 두 종류의 나뭇가지를 동시에 불에 태우자 수분량이 적은 나뭇가지는 3분도 안 돼 다 타버리는 등 불이 옮겨 붙는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랐습니다. 또 두텁게 쌓인 낙엽들은 헬기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줍니다. 위에서 물을 뿌리더라도 낙엽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잔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낙엽이 타면서 연기를 내뿜어 강풍이 부는 악조건에선 진화 인력 투입도 쉽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내리는 비가 단비가 되어주길 바라지만 양이 적습니다. 이마저도 그친 뒤엔 열흘간 비 소식이 없다는 게 또 걱정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오늘 전국에 내린 비는 5mm가 채 안 됩니다. 며칠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남부 지역 불을 끄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오히려 비가 그친 뒤 건조특보는 더 확대됩니다. 비가 그치고 기압골 후면으로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강하게 내려오면서 주말 동안 쌀쌀한 날씨 속에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후 한동안 비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한반도 강수 예측 영상을 보면 열흘 동안 충청 이남엔 비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부 지역을 다 덮는 비구름은 식목일 이후에나 볼 수 있고 4월 둘째 주가 돼서야 거대한 비구름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비가 얼마나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을 끄려면 최소 30mm 이상의 비는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풍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습도, 가연물의 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30mm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4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인 70에서 99mm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에 의한 자연 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산불이 한 달가량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불길을 피해 맨몸으로 나온 이재민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최재원 기자가 대피소를 가봤습니다. 임시 대피소로 변한 체육관에 세워진 텐트. 1.5평 남짓한 텐트는 4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비좁습니다. 한 이재민은 평생 살던 집이 불타던 모습이 눈에 선하기만 합니다. 다 다뭐 없지. 아래채고 뭐고 냉동창고고 뭐 화장실고 싹 다 가봐요. 아무것도 없더라. 안동의 대피소 중 한 곳입니다. 초등학교 강당에 이렇게 딱딱한 바닥 위에 단열재 한 장 깔려 있는 게 전부입니다. 어젯밤 이곳엔 약 90명의 이재민들이 지냈는데요. 이재민들이 씻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곳은 화장실뿐이다 보니 실제 샤워를 하거나 빨래를 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연기흡입 등으로 건강 이상을 호소한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폐 질환을 앓는 한 70대 이재민은 산소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이거 맨몸으로 나왔으니까 옷이 없어요. 우선에 속옷이라도 지급해달라고 속옷을 못 갈아입고 양말도 없고 이런. 한 푸드트럭 사장은 대피소를 직접 찾아 붕어빵과 어묵을 나누며 응원의 마음을 나눕니다. 너무 아프지요. 자꾸 눈물 나고 저분들 평상시에 아지매, 아재, 형님, 누님, 형수 이런 분들이었어요. 역대급 산불에 이재민만 2만 명이 넘는 상황. 그러나 더딘 산불 진화에 이재민들은 얼마나 더 이 생활을 이어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월 선고도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오늘도 평일 열었지만 선고일을 잡지 못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대심판정의 입장에 자리에 앉은 헌법재판관들. 오늘 헌재는 헌법소원 등 40건에 이르는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를 했습니다. 주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선고 이후 8인의 재판관들은 다시 모여 평일을 열었지만 헌재는 평일을 마치고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도 선고일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3월 중 선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31일 선고를 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는 선고일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월요일 날 선고가 이루어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경우 나흘 전인 전주 목요일에 선고일이 통보됐습니다. 헌재가 월요일 선고 사건의 선고일 통보 관련해서 한 총리 사건 선례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4월에나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18일까지 24시간 철야 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퇴임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건데요. 당장 기일을 잡으라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 이후 다소 여유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국민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줄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오늘부터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24시간 철야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데드라인은 4월 18일로 못 박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퇴임일 전까지는 선고를 내라는 겁니다. 당장 선고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이후 한숨 돌리는 당내 기류도 감지됩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 무죄로 목에 가시가 날아갔다면서 전보다는 심적 여유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내 핵심 관계자는 4월 18일이 넘어가면 탄핵 기각이란 뜻이라며 벼랑 끝 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신속한 선고를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국민의힘에선 신속한 기각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결을 해야 된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무죄가 선고됐는데 오늘 곧바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하루 만에 상고는 이례적인데요. 검찰은 2심 판결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봤습니다. 1심이 충실히 이뤄졌다면 함부로 파기해선 안 된다는 판례도 상고장에 포함시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지난 재판 과정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협박에 의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이 판결 하루 만에 상고장을 내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2심 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이 대표 3심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그럼 대법원의 3심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2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상고할 필요가 없고 검찰은 보신 대로 오늘 바로 상고했죠. 최대 한 달은 걸려야 했던 재판 준비 시간은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어제 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반면 검찰은 2심 선고 하루 만인 오늘 상고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3심을 받으려면 2심 선고 후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내고 법원에 접수 통지서를 받고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3심 준비에만 최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를 하면서 이미 6일이 단축됐고 이후 재판 준비 절차도 최대한 서두를 걸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 측이 상고하는 상황보다 대법원 판단 시점이 대폭 당겨질 걸로 예상되는 근거입니다. 선거법 2심은 이 대표 집에 사람이 없거나 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법원 서류 송달이 지체되면서 재판 시작까지만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은 다음 달 중 심리를 마치면 이르면 오는 5월쯤 선고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자, 5년 전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이 3심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이 대표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힐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판례가 5년 전 바로 본인의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어제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의견 표명이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2020년 이재명 대표가 받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뒤집으면서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단정하기 어려울 때는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선거법 1심 재판부는 이 판례가 공방이 벌어지는 토론회 상황일 때 의미가 있다며 미리 준비해 국감장에서 한 이 대표 발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은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지시대로 판결문을 썼다며 어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매일 아침 이 대표만 문제 삼느냐며 명모님 하냐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반원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권력자라서 특별 대우해 주는 것입니까? 판사 출신 여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말하려니까 판결이 길어졌습니다. 91분의 판결을 했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가 쓴 판결이다. 이재명 대표가 밑그린 그림대로 판사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한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 무죄를 기념해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표 얼굴을 새긴 25만 원권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비꼰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반대만 외치려거든 여당이라는 이름을 떼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명모닝으로 시작하는 국민의힘을 대신해 미래를 만들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 난 이후에 파장이 컸는데 여야 어떻게 좀 분위기가 정리가 됐습니까? 네, 유죄를 확신했던 여당 쪽도 그리고 완전한 무죄를 장담할 수 없던 야당 쪽도 모두 내심 논란 결과였던 건 맞는 것 같고요. 하루가 지난 오늘 감지된 양쪽의 분위기 참 묘하다고 할까요? 한마디로 나쁘지 않다입니다. 이 대표 무죄 선고에서 나름 긍정적인 면도 뽑아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게 좀 의아한 게 여당도 그래요? 네, 여당도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어떤 부분이 나쁘지 않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 무죄 선고에 국민의힘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부분은 바로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본선은 역시 대통령 탄핵 심판이거든요. 어제의 결과가 오히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요? 완전 별개의 재판인데요? 네, 윤석열과 이재명은 결과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살면 같이 살면 죽고 죽으면 같이 죽지 누구 하나 살고 누구 하나 죽는 구도는 사법부도 부담이라는 거죠. 어느 쪽 지지층이든 승복이 어려울 거라고요. 이재명 대표 무죄로 살았는데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면 여론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인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직무복귀 쪽에 무게추를 둔 재판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좀 희망이 섞인 분석 아닙니까? 네,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요, 여권에서 중요합니다. 한 여권 관계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표정 관리와 멘탈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무죄에 당황해 진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나쁘지 않다고 말했지만 대통령 기각에 더 집착하게 된 이유,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으로 가면 지금 후보들로선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고민도 담겼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볼게요. 민주당은 뭐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까? 네,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요,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목에 가시 같은 거겠죠.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조기 대선 전 그 가시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어제 2심 선고로 당장 비명계의 견제 움직임 싹 사라졌습니다. 이 대표 중심의 구도가 더욱 공고한 판이니 걱정도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너무 좋다, 완벽하다 이런 게 아니라 왜 나쁘지 않다예요, 그럼? 네, 구도가 좋아진 조기 대선이라는 거 결국은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열리는 판입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선고가 감감무소식이니 불안하죠.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요, 헌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불안감을 나타낸 의원이 있었다는데요. 혹시라도 헌재 결과가 기각이나 각하로 날 가능성을 끝까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돌아와 조기 대선이 물 건너가면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계는 다시 돌아갑니다. 친명 핵심 관계자, 이 대표가 무죄 나왔으니 헌재도 더 버티겠냐며 선고일자 곧 나올 거라고 기대하더라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번 주가 뭐 사법 슈퍼위크라고 했는데 하나 남은 거예요? 대통령 선거, 그죠? 네, 정리해보면요. 대통령 탄핵 심판 이 마지막 장이 남은 겁니다. 여당도 야당도 이게 본편이고 본질입니다. 각자가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고 그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 막판까지 서로 얻고 싶은 결과를 사수하기 위한 거겠죠. 그만큼 지지 여론의 불이 사그라들지 않는 게 중요해서인 걸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희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자동차는 물론 핵심 부품에도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수출의 절반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로선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하며 세율을 25%로 못 박았습니다. And what we're going to be doing is a 25% tariff on all cars that are not made in the United States. If they're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re's absolutely no tariff. 25% 관세는 현재 미국이 수입차에 부과하는 관세 2.5%의 10배로 다음 달 2일에 발효돼 3일부터 부과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가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다른 부품에 대한 관세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를 통한 연간 재정 수입이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27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한 자동차 중 미국으로 간 물량의 비중은 절반에 달합니다. 올해 현대 기아차가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는 약 70만 대입니다. 지난해 한국 GM이 미국에 판매한 물량이 42만 대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총 110만 대 정도가 이번 관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관세 부과 발표에 유럽연합은 심히 유감이라며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모든 선택지가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에 31조 원의 투자를 약속하며 트럼프의 눈도장을 찍은 현대차도 관세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조지아주에 문을 연 현대차 공장에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공장이 착공 2년 5개월 만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176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약 4배 규모로 엘라베마, 기아 조지아 공장에 이어 현대차 그룹의 세 번째 미국 생산 거점입니다. 완성된 차량은 사람이 운전하는 대신 이렇게 주차 로봇을 이용해 품질 검사 장소로 이동합니다. 사족 보행 로봇은 근로자들이 갈 수 없는 공장 구석구석과 차체 결함을 확인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대신 자율주행 로봇 200대가 부품을 실어 필요한 공정으로 그때그때 이동시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본토 내 생산량을 늘려 관세 면제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30만 대 수준인 이곳 신공장 생산 능력을 향후 50만 대까지 끌어올리더라도 미국 내 전체 생산량은 120만 대 수준. 현대 기아차의 미국 판매 예상량 약 170만 대 가운데 국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약 50만 대는 여전히 관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생산분에 대해 관세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31조 원대 투자 성과치고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관세 발표 이후에 계속 협상을 개별 기업으로도 해나가고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 신공장은 아이오닉 등 전기차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북한이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통제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탑승했는데 러시아 기술이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전자장비가 가득한 항공기에 탑승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니터에 한반도 지도가 선명합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사진입니다. 그간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이 조기경보기를 만든다는 사실은 파악됐지만 북한이 스스로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조기경보기는 레이더로 공중을 감시하고 전장을 통제하는 비행기로 하늘의 지휘소로 불립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피스아이와 비교하면 레이더 부분이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러시아제 조기경보기와 더 닮은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그냥 아예 다 만들어준 거지 지금. 이게 지금 만들기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이렇게 비행을 하니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굉장히 둔중하고 요격에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폭형 무인기를 시찰하며 무인 정찰기도 둘러봤는데 크기와 색깔이 우리 군의 글로벌 호크와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도 남한을 감시할 수 있다고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무인 장비와 인공지능 기술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능화된 무인기들을 군사력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북한이 감시 자산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상황에 맞춰 우리 군이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네, 며칠 전 북한이 전선 지역에서 철책 보강 작업을 하다 지뢰가 폭발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전 북한 군인들이 들것에 부상자를 실어 급히 옮기는 모습이 우리 군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남한과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철책 보강 작업을 하다 지뢰가 폭발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겁니다. 합참은 교대 투입 병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철조망 작업 이런 것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비무장지대 안에 설치된 경의선 송전탑 11개는 철거됐지만 남은 일부 송전탑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CCTV가 위협이 되진 않지만 우리 군의 작전 활동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참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1,000여 명 중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1월과 2월 사이 약 3,000여 명 이상이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노골적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에서 추방된 범죄자들이 있는 엘살바도르를 찾았는데 창살에 갇힌 수용자들 앞에 서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추방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수용자들. 머리는 모두 빡빡 밀었고 문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엘살바도르에 있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수감시설인데 크리스틴 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불법 입국 및 체류자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Do not come to our country illegally. You will be removed and you will be prosecuted. 범죄를 저지르면 이곳에 갇힐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That this facility is one of the tools in our toolkit that we will use if you commit crimes against the American people. 같은 날 한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단톡방 기밀 유출 관련 질문을 한 영국 기자에게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라며 폭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What country are you from? the UK. Why don't you go back to your country where you have a major migrant problem?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해 점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강남과 용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자 마포와 성동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호가가 1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한강변 인근에 위치한 1,500채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84제곱미터짜리가 2주 전까지만 해도 2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와보니 최고 25억 원까지 호가가 올라 있었습니다. 호가만 놓고 보면 일주일 사이에 1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지난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피한 성동구와 마포구 쪽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속 우상향했죠. 토제 해제, 토제 재지정 이런 게 있으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맞겠죠. 실제로 이번 주 토어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1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마포구와 성동구는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마포나 성동 쪽은 갭투자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기대 심리가 반영된 거죠. 7월에 대출 규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높아진 호가에 단속을 우려한 부동산들이 가게 문을 닫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이 코앞에 닥치자 단일 대오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등록 마감인 서울대 의대에서는 학생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생들이 등록 마감일인 오늘 대거 등록을 마쳤습니다. 어젯밤 6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65.7%가 이번 학기 미등록 휴학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등록 의사를 보이자 학생 내부 TF에서도 등록 후 투쟁하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의대 학생들도 내부 논의 끝에 등록 후 휴학으로 대응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결정을 내리면서 제적이 임박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동요도 일고 있습니다. 이미 제적 대상을 통보한 고려대는 250명이 넘는 미등록 학생들의 문의가 쏟아지자 개별 면담을 진행 중입니다. 고대 의대생은 저학년 위주로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학생님들 비롯한 여기 교수님들 최대한 아이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죠. 학교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등록 후 투쟁 방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육부와 학교 측은 등록을 해놓고 곧바로 휴학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건 정상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지방의 버스 터미널이 텅 비었습니다. 고령화로 탑승객이 줄다 보니 적자를 견디다 못해 문을 닫고 있는 건데요. 현장 카메라 강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경북 울진의 버스 터미널입니다. 온천 관광지와 5분 거리에 있어 한때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지만 지금은 손님이 없어 폐업을 고려 중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버스가 한 대뿐입니다. 이 터미널의 유일한 노선으로 하루 4차례 운행하는 동서울행 버스입니다. 이마저도 탑승객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자동 얘기 회사도 그만두고 폐업도 지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강원 영월의 상동터미널도 적자가 이어지며 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임금비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었는 거지요. 차마 폐업은 못하고 휴업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터미널 바깥엔 대합실 의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짐이 한가득 쌓여 있고 배차 시간표엔 운행 중단된 노선들이 스티커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병원 가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직장 다니는 아들 이제 휴가 맞춰서 가지. 엄청 힘들어 우리는. 진짜 2대만 다녔으면 좋겠어. 운행 중단으로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버스가 없으니까 불편하잖아. 그럼 이사를 가잖아.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폐업한 민영터미널은 38곳에 달합니다. 경북 영천의 경우 버스터미널이 폐업 위기에 몰리자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없어지면 불편하니까 시에서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출퇴근하는 곳이 좀 힘들겠구나 싶어가지고 자차를 사야 되는지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버스 이거만큼은 좀 제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분들은 여기가 문을 닫을까 싶어갖고 작년부터 이제 여기 하니까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지역 고립을 막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장 카메라 강태현입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 18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적 공분에 크게 맞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절반 이상이 경징계, 그냥 주의도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어제 12시간 회의 끝에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 18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전체 3분의 1인 6명은 파면, 정직 등 중징계가 결정됐지만 절반 이상인 10명은 감봉이나 견책, 경징계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직원 2명은 징계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채용 비리를 요청했거나 이를 도운 직원들입니다. 중징계 결정 인원이 감사원이 요청한 8명보다 줄어들었는데 선관위는 단순히 지시를 이행한 직원은 경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경남 선관위에서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고위직 자녀의 채용을 돕고 그 대가로 꿀 2병을 받은 직원도 정직 대신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있는 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관위는 특혜 채용된 자녀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곧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2심 무죄 후 다시 우클릭 행보를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오늘은 경북 산불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선 영웅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의도 현충원에 가기 전 대전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안보를 챙기며 다시 우클릭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생 지도자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산불 피해가 큰 경북 안동에서 1박한 이 대표. 오늘은 경북 의성, 청송, 영양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요. 갈 데가 없다고요. 그저 집 한 대 가서 좀 보고 가서야죠. 먹고 입고 자는 거를 다 책임을 질 테니까. 집은 복창내라는데 뭐지 아무도 집 짓는 것도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도 뭐 하지? 지원을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 사진 찍으러 왔냐고 고성을 지르는 이재민도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 다 하셨으면은 군정부로 가자. 놔두세요. 저것도 뭐 자기들 나름은 잘 되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걸 테니까요. 잠깐 기다려주죠. 한 남성이 이 대표에게 다가가 옷을 휘둘렀고 경호원이 제지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주말에도 비공개로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심우정 검찰총장,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가 됐던데
두 사람 재산이 뭐 뛰었나 보죠? 네, 이 두 사람 미국 주식에 투자한 덕분에 재산이 확 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전국 광역단체장 중 재산 1위에 올랐는데요. 특히 주식 재산이 약 4억에서 29억으로 25억 원이나 증가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부가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아이온큐 등 미국 기술주에 집중 투자한 겁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국내 투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학개미가 됐는데 작년에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은 아마 꽤 수익률이 높았을 겁니다. 이해 충돌을 피하려고 미국 주식을 샀는데 대박이 났군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배우자 역시 이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술주에 투자해서 주식 재산이 25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주식 시장은 영 별로였는데 이 고위공직자들 이해 충돌 피하려고 우리 주식은 못 사고 미국 주식을 또 사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경제수장인 최상목 부총리도요. 이 우리나라 국채만 예전에 투자했다가 지난해엔 30년물 미국 국채에 2억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오늘 공개되긴 했지만 작년 말 신고한 재산이거든요. 그 사이 미국 기술주 약세로 지금 재산엔 어느 정도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클로즈업을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판결 무죄에 이 불만을 드러낸 풍자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언론 여러분,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보면요. 사진 확대해서 번호판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확대하면 조작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 뭘 지적하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진 먼저 볼까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021년 SNS에 올렸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부인하면서 이 사진을 조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0명 찍히는 원본과 달리 일부만 떼어서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심 때는 저 말이 이제 이 대표의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고 부인한 거다. 네. 예,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사진 조작 맞다고 한 거죠. 여당이 이 대표의 골프 볼마커가 꽂힌 모자를 부각하고 4명만 보이도록 떼어내서 조작이 맞다는 겁니다. 이 사진 최초 공개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확대가 어떻게 조작이냐.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카메라 줌 기능도 없애자고 반발했습니다. 저런 여권의 반발에 야권은 또 반박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야당 지지층은 일부만 잘라도 조작이 맞다며 패러디물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개로 보이거나 또는 죄인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법부 결정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니 모든 정치인이 법 전문가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에는 많지 않지만 5에서 10mm의 비가 내립니다. 지금 산불 피해가 큰 곳이 경북 지역인데요.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은 5mm, 경북 동해안에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립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산불 진화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건조특보도 계속 유지됩니다. 바람도 강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번엔 비 온 뒤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하루 만에 10도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3도, 체감 1도로 쌀쌀하겠고요. 일부 서쪽 지역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낮아집니다. 서울 12도, 대구 14도, 부산은 15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토 절반이 불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속수무책입니다. 2017년 강릉 삼척 대형 산불 이후에 이 정부는 국가적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2년 뒤 고성 산불, 3년 뒤 안동 산불, 5년 뒤 울진 산불, 그리고 지금의 괴물 산불까지 이 재난의 정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엉성한 대책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이번 산불이 말해주는 듯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뼈대부터 다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